제목 남편 죽은 뒤 시동생에게 10년간 헌신했건만. 형수님, 저예요. 10년간 시동생에게 헌신했건만. 사기꾼이 되어 떠난 후 10년 만에 벤틀리 타고 돌아와 20년 전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장례식장. 30살의 젊은 혜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가 적힌 서류 몇 장과 형수. 이제 고작 10살. 남편의 배다른 동생, 시동생 민준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낯선 아이는 혜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침묵을 깼습니다. 남편의 누나 신우이였습니다. 혜진 씨, 이제 어쩔 거야? 저 빚은 다 어쩔 거며 쟨 어쩔 거냐고. 신우이의 멸시가 가득한 시선이 꼬마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 남편 우리 동생이 싸지른 빚도 모자라서 저애까지 책임지게. 저앤 당장 보육원에 보내. 혜진 씨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남. 그 모진 말에 꼬마 민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혜진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혜진은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혜진의 목소리는 울음기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민준이 제가 키울 거예요. 뭐? 혜진 씨, 제정신이야? 민준이는 이제 남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동생이고 이제부턴 내 아들이에요. 혜진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처럼, 아니, 내 아들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차가운 장례식장 공기 속에서 30살의 혜진은 그렇게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10살짜리 시동생에게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 여름밤의 끈적한 공기가 낡은 선풍기 바람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늦은 밤 식당 주방에서 돌아와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에 불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우와, 오늘 반찬 뭐예요, 형수? 어느새 11살이 된 민준이가 낡은 교복을 입은 채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혜진이 식당에서 얻어온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형수, 이거 진짜 맛있다. 형수는 안 먹어요? 형수는 식당에서 먹고 왔지.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 키 커야지. 혜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먹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아침에는 식당 주방일,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랐지만 혜진은 민준의 저 웃는 얼굴 하나로 버텼습니다. 형수,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민준이 장하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의 작은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민준은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 뒤 민준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말이 없어졌고 옥탑방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어? 학교에서 무슨 일 신경 꺼요? 민준이 처음으로 혜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신경 쓰는데? 형수 인생이나 신경 쓰라고. 민준아,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수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 내가 없었으면 형수 지금쯤 새 출발도 하고 남들처럼 편하게 살았을 거 아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것은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의 처절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형수는 우리 엄마 아니잖아. 우리 형 아내잖아. 근데 왜 나 때문에? 민준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형수 인생 희생하지 말라고. 민준은 그렇게 소리치며 옥탑방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민준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45이 되었습니다. 옥탑방 생활을 청산하고 대출을 받아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네 밥집. 그녀는 10년 전 그날 이후로 사라져버린 민준이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까봐 식당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바닥이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혜진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형수.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너. 형수. 나 급해서 그래. 나 5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10년 만에 첫 마디는 미안하다가 아닌 돈이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인데? 묻지 말고 그냥 이 번호로 돈만 보내. 나 정말 급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보다 살아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가게 보증금을 빼서 500만 원을 민준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6개월에 한 번씩 어김없이 걸려왔습니다. 형수, 나 300만 원만. 형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000만 원만. 혜진은 매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운영비에 써야 할 돈, 빚을 갚아야 할 돈을 10년간 모은 모든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식당 문에 붉은색 차 앞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까지 갚지 못하면 이 가게 그냥 넘기는 겁니다. 아시죠? 사채업자들이 가게 기물을 부수며 혜진을 협박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식당에 주저앉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없는 번호. 하하. 혜진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10년을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간 키웠는데 내 돈만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뜯어가고 잠적했구나.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식당.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시누이가 비웃음을 머금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머, 혜진 씨.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내가 15년 전에 말했지. 괜히 머리 검은 짐승 민중 거뒀다가 인생 망할 거라고. 시누이는 먼지 쌓인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혜진 씨 들었어? 그 자식 민준 사기꾼 돼서 해외로 도망쳤대. 쯧쯧. 그러게 내가 보육원에 보내라고 할 때 보냈어야지. 나가. 어딜 나가? 나도 이젠 혜진 씨 볼 일 없겠네. 그 사기꾼 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시누이는 혜진의 찢어진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마지막 통보를 하러 온 날. 오늘까지야. 당장 가게 비워. 육중한 남자들이 식당 기물에 붉은 레커를 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끼익. 식당 앞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사채업자들도 혜진도 모두 그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25살의 시동생 민준이었습니다. 10년 전 죄책감에 울부짖던 15살 꼬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엉망이 된 식당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준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10년간 쌓아온 배신감, 분노,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짝! 혜진의 손이 민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사채업자들도 놀라 멈칫했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이 사기꾼 자식아. 혜진이 울부짖으며 민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 돈 갚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민준은 뺨을 맞은 채 혜진의 모든 주먹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혜진이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민준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의 세월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수, 미안해요. 그는 혜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민준은 혜진과 사채업자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살, 옥탑방을 뛰쳐나왔던 그날. 갈 곳 없이 PC방을 전전하던 민준을 찾아온 것은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너 내 형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사고요. 사고? 시누이는 비웃었습니다. 내 형 혜진 씨가 죽인 거야. 네. 내 형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이 엄청났거든. 혜진 씨가 그거 타내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야. 넌 그냥 알리바이용 인질이고. 거짓말. 형수가 그럴 리가. 거짓말. 그럼 이건 어떡할래? 시누이는 조작된 서류 몇 장을 민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15살 민준이 보기엔 너무나 그럴싸한 증거였습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신우이는 민준에게 악마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혜진 씨를 살인죄로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든가, 아니면 내가 혜진 씨의 죄를 덮어주는 대신 넌 나한테 돈을 가져와. 혜진 씨, 그 여자가 피땀 흘려번 그 돈 말이야. 어때? 혜진 씨를 살인자로 만들래? 아니면 그냥 돈만 뜯어내는 나쁜 시동생으로 남을래? 15살 민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형수를 살인자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그는 나쁜 시동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었습니다. 민주는 혜진을 지키기 위해 혜진의 돈을 뜯어 신우이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우이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혜진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진짜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혹은 다른 설정 10년간 처절하게 밑바닥부터 일하며 돈을 벌고 비밀리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신우이의 계략을 듣게 된 사채업자들조차 경악했습니다. 혜진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정말. 민준은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수, 10년간 잠적한 건 바로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민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내 형 내가 밀었어. 어차피 빚더미였고 보험금이라도 타내려고. 근데 혜진이, 그 여자가 그걸 다 가로챘잖아. 그래서 너라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어쩔 건데. 그것은 민준이 벤틀리를 타고 돌아오기 직전 신우이와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녹음한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민준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홀로 지옥을 견뎌온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민준아. 혜진이 오열했습니다. 당신들 뭐해? 민준이 사채업자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녹음 경찰에 넘기기 전에 당장 꺼져. 사채업자들은 이 모든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경찰에 신우이를 살인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벤틀리 트렁크에서 거대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혜진의 앞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수. 민준이 혜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형수, 식당 빚 이걸로 다 갚아요. 그리고 이 건물 내가 방금 샀어요. 민준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 형수님 겁니다. 한 달 뒤, 민준이네 밥집은 혜진이네 밥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식당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사장님, 여기 제육 2인분 추가요. 네, 잠시만요. 혜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나르고 땀을 닦는 또 한 사람. 손님, 제육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벤틀리 슈트가 아닌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수 아니 사장님, 주방에 밥 다 떨어졌대요. 아이고, 민준아, 밥 빨리.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동생과 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두 사람은 15년 만에 남편 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묘비. 혜진과 민주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15년 전 그날처럼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 동생 민준이 나 잘 키웠지?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민준이 혜진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혜진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른이 된 민준의 크고 따뜻한 손이 혜진의 작고 거친 손을 감쌌습니다. 혜진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혜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형. 민준이 묘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형수님 손 내가 잡을게. 형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킬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붉게 물드는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